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이준호 의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이 뜨거운데요. 영상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부산도시철도는 해마다 3천억 원 이상 적자를 보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3,100억 원대인 적자는 지난해 3,400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1,000억 원 규모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 사무라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법정 무임승차는 80년대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인 만큼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 다른 방안 찾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기초광역지자체에서 다른 방안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건의문을 냈고. 도시철도 수익은 특히 지은 지 40년 된 노후시설 개선과 같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무작정 무임승차 혜택 연령을 높이면 고령층 빈곤 문제를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비 지원을 재차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철도 적자가 매년 3천억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무임승차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무임승차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자의 폭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교통공사, 즉 우리 부산의 지하철이 달리게 된 지는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손실액은 전체 적자액에서 약 35%를 차지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 그 다른 적자에 대한 내용으로는 노후화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수와 개량의 문제가 더욱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때문에 교통공사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만 보는 것은 좀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중의 33%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적자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가 자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말 승객의 절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적자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손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요점만 한번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65세 상한선을 70세로 올려버리게 되면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연령대에서 반발이 일게 되죠. 그러면 본인의 다음 선거의 표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적 발언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발언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령 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공성에 근거하지 않겠습니까? 공공성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의 편익과 수혜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이 이동권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이동권이 보장이 되는 그 연령대가 이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제 기준이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상위법이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무임수송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을 이용을 하시는 이용료나 입장료 그리고 건강검진까지 모든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그 큰 틀을 전부 다 재정립을 해야 한다라는 상황인데 연령 상향에 대한 부분이 논의는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 이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냐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이냐라는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야 하고 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리면서 이 국가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70세로 올리는 문제,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알아서 재정을 좀 더 충당하는 문제, 그리고 정부에다가 아예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부산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네. 빚을 내서 지방을 도와주는 것은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내서 사업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5년, 10년은 우리가 당장 싼값에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10년, 20년 뒤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빚을 내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 정말 근원적인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대를 상한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과 자연 재난 그리고 질병에 대한 모든 정책은 중앙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법 또한 중앙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대로 저희가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필요할 때는 지자체가 해야 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할 때는 중앙 정부가 외면하고 하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지방이나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권한과 재정을 확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국가가 보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또 정부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모면을 하더라도 내년에도 정부의 지원받고 내후년에도 정부의 지원받을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 부산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스스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언젠가는 정부 지원이 없을 때 더 큰 팬데믹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자꾸 중앙정부의 또 빚잔치를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부산의 미래 경제에는 더 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모든 지하철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무임 승차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 노인의 큰 틀을 재정립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로 봐야지 지금 이 부분이 이 적자를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어가는 논리는 굉장히 원색적이고 원칙을 어긋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행정과 정치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까지 좀 같이 모이셔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단계적으로 좀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부산 청년들의 소망 1위는 취업, 역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올해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중소 제조업체의 탈부상과 인구 고령화 등의 복합적 요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70만 개) 일자리 정말 되면 너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일단 부산시에서 이제 민선 8기, 특히 상반기 동안 예산 7조 3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많은 수치의 이런 목표를 제시한 것인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0만 개는 조금 많다. 우리가 조금만 하향해서 제시하는 것이 더 옳다.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52조라는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뭐 파트타임이나 또 노인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국민들께 거짓 통계를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정말 많은 목표를 제시하고 또 국민들께 통계를 통해서 잘못된 이런 통계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는 이제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를 좀 맞추는 게 좀 더 나았다. 그래서 기대치보다 좀 상향 조정돼서 제공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 7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 구조의 개편,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리고 전통형 중심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바꾸고 지속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올해 일자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존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엑스포 이제 선정 여부죠. 올해 말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네. 엑스포의 유치에 성공한다면 부산 경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61조에서 70조 정도 부가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게 될 것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하지만 반대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게 된다면 부산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올해 시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엑스포 유치를 꼭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지금 엑스포로 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엑스포에 대한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엑스포는 실제로 이 시행되는 기간은 3개월 정도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한 일자리들이 뭐 늘어난다, 뭐 그 외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 건데 결국은 그 또한 서비스업입니다. 내수 중심 서비스업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수도권과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게 해양이면 해양, 시니어면 시니어 이런 식으로 명확한 테크 부분에 대해서 좀 컨셉을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생태계를 마련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창업 생태계나 그 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수를 늘리고 하나의 행사에만 매몰되어 기대하는 점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엑스포가 미치는 지역사회 경제가 엄청날 것입니다. 정말 많은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정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빅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평창 시내가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엑스포라는 것은 정말 올림픽과 맞먹는 메머드급 메가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저해시키는 발언은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부산 시민과 부산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조금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옳지 않게 받아들이고요.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폄하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처럼 100년대계에 대한 사업은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단 3개월 정도 하고 그 부지가 사라지고 거기에 다시 이제 메워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부산 경남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TK 신공항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최인호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국회의원 그 어떤 분들도 TK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언론 스크린을 제가 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고요. 특히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꼭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각종 언론 대담 프로나 또 지면을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내고 계십니다. 최근에 지지부진한 공법 논란으로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하셨고요. 그 때문에 실제로 국토부의 사타 보고서에서 나왔던 매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축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훨씬 접근을 잘 할 수 있었는데 플로팅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시간 끌기로 지금 더 늘어나게 되셨죠. 두 분께서 이제 일자리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역시 엑스포가 되면 일자리가 확 늘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신공항 문제까지 갔습니다. 엑스포 실사단이 인천으로 입국하고요. 사실은 신공항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는 4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열쇠를 쥔 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KTX를 갈아타고 부산에 왔다가 출국할 때는 김해공항을 통해 인천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장거리 노선 없는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부산의 현실입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의 교통 편의성은 중요 평가 요소 중 하나. 이 같은 국제선 노선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중추공항과 맞먹는 위상의 신공항이 부산에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가덕도 특별법 만들 때 관문공항이라는 규정을 넣기 위해서 공항의 위상이나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2030년 개항 방침 기조위의 실사 발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TK 신공항 속도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일자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치권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네, 엑스포 전에 가덕 신공항이 과연 가능할까요?
무조건 가능해야 합니다. 무조건 개항을 해야 네. 하고요. 2030년까지 개항을 약속했던 분들이 뭐 박형준 시장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민주당에서 이미 행정적 절차는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라 30년까지 조기 개항을 해야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산시의 의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가덕도 신공항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170석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가덕도 신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에서 가장 큰 핵심 권력들의 선거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또 물리적 시간으로도 꼭 해낼 수 있는 아직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의지는 그런데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매립 쪽에 좀 비중을 넓힌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홍콩 책립국 공항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이제 네. 매립형으로 지어졌는데도 5.8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800m의 활주로를 2번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의 기술이라면 충분히 발파의 방법이라든지 매립재 조달 방안 그리고 하루 가능한 작업량 등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국토부 설득에 나섰어야 하는데 부산시는 좀 고집스럽게 플로팅이라는 혁신적인 공법이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지지부진하게 이끌어왔다 보니 시간 낭비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TK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는데도 네네.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 그리고 여론에서 집중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까지는 시장님께서도 그리고 부산의 다른 국회의원들께서도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좀 과도한 특혜와 그리고 원칙을 좀 벗어난 행정적으로 사탈을 거쳐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규모나 네. 그리고 개항 일시에 대해서 모두 명시해 놓은 것이 그 공항 정책 난립과 그리고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부분이 가덕도 신공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좀 미온적인 대처에 부산시의 의지가 의심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저희 시장님에 대해서 또 비판해 주셨는데요. 또 비판을 해주시는 만큼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더디니까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170석의 국회의원을 이끌고 있는 야당 대표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170석으로 많은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덕신공항은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 또 책임이 있어서 제가 반성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민주당도 동일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판만 하지 말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TK 통합신공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걸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산시가? TK 신공항과 가덕 신공항은 결국은 한정된 공항 예산으로 나눠서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TK 신공항을 2030년 개항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같은 시점으로 개항을 해야 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입장에서는 모든 행정과 원칙과 법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TK 신공항에 대해서 좀 더 온화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TK 신공항보다 우리가 더 공항이 절실한 당위성을 설득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박형준 시장님 또한 홍준표 시장님의 못지않게 방송 장악력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필두로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미디어전에 좀 뛰어들어서 우리가 대구보다 더 공항이 절실한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 정부를 설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두 분의 열띤 토론 정말 고맙습니다. 네.